안녕하세요. 강당구에서 한 아이의 엄마이자 동화작가로 활동하는 이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성의 직업과 엄마의 역할 이후에 꿈을 찾으려 노력하시는 분에게 저의 경험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사로서 말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하는지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은 누구나 시련이라는 것을 겪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만남,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두 번째 인생의 갈림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동화작가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한 달에 책은 얼마나 읽으시나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년에 한 권도 안 읽으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책 말고도 재미난 거리가 참 넘쳐나는 세상이니까요. 저는 종종 화장품을 연구하는 동화작가라고 소개하곤 하는데요. 오랫동안 국내외 화장품 기업에서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없는 화장품을 새롭게 기획하고 선보이는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라는 직업인데요. 화장품에 대한 성분 선택, 디자인, 광고, 홍보, 생산, 재고 관리까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화장품의 엄마인 셈이었죠. 관심이 많은 직업인 탓에 업무량도 상당했습니다. 신제품이 출시될 때에는 매일 밤 10시가 넘게 퇴근해야 했고 밤샘 작업이나 야근도 잦았습니다. 주말 행사도 많았던 탓에 주말 현장 프로모션 점검과 고객 반응 보고서를 쓰면서까지 주말도 없이 그렇게 몇 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덜컥 몸과 마음이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동시에 여러 혼돈의 시간과 사건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지쳐버린 체력이 결국 터져버린 것이죠. 저는 형제자매가 많은 탓에 부모님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고 대학 졸업 전에 취업을 했습니다. 내 20대는 왜 이렇게 여유 없이 바쁘게만 살았을까? 내 20대는 일만 했네? 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고 30이 넘어서 제2의 사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어쩌면 바쁘게만 살아온 저에게 잠시 쉬어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무조건 발길을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만났고 내 삶에 내가 마음의 긍정의 에너지를 품으면 내 삶에 긍정의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듯 저에게는 독서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내가 도전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프레임으로 방향을 맞추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깨달은 또 하나의 점은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 하지 말자. 일단 시작해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작은 제가 제일 관심 가는 분야의 독서에서부터였습니다. 자기계발서와 에세이를 읽고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의 소설, 어린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동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읽었습니다. 책의 재미에 쏙 빠지게 되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말이죠. 무엇보다 책을 읽으며 변화되는 제 자신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제안한 좋은 행동들을 따라해보기도 하고 독박 육아를 하면서 나만 외롭고 억울하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책 속의 삶을 보며 위로를 얻었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독서가 그렇게 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책은 삐치지도 않고 변함없는 제 친구이자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이제는 책을 쓰고 싶어지고 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동화 작가가 되어서 저는 무엇보다도 동화의 재미에 쏙 빠지게 되었는데요. 어린이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준다. 그리고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동화는 어린이만 읽는 문학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어른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심오한 의미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동화를 통해서 한 뼘 더 성장하고 동심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화 작가가 되어서 어린이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작은 겨자씨의 꿈처럼 말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꿈은 마음에 점점 자라나서 씨를 키우고 뿌리를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글쓰기 수업을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아동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화를 쓰면서 저는 어릴 적 제 모습과 다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늘 수줍었던 내 모습, 인기가 많은 아이를 부러워했던 나,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순간에 말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리며 안타까워했던 어린 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다룬 이야기, 친구의 인기와 우정을 다룬 홀려향수, 친구 오빠를 짝사랑하는 11살 소녀의 엉뚱하고 순수한 첫사랑 이야기, 첫사랑 예방주사,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의약품 정보와 환타지 동화를 결합시킨 쌍나 약국의 비밀까지 총 5권 이상의 책을 정식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젖먹이 아이와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틈틈이 시간만 나면 독서를 하고 글을 썼습니다. 새벽까지 창작의 고민은 이어졌고 잠을 떨치기 위해 마셨던 커피향은 엄청나죠. 시간을 쪼개서 일, 육아, 창작을 겸하다 보니 끼니도 거를 때가 많아 건강도 많이 악화되어 수술도 해야 했습니다. 또 어렵게 공모전에 당선된 이후에도 정식으로 제 책을 출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쓰는 것 이상으로 퇴고의 과정은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 어렵게 쓴 내 작품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별로라면 수십 군데 보낸 출판사에 또 거절의 메일을 받았을 때 내가 이것을 계속 써야 하나? 또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면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일에 대한 내적 갈등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공모전에 당선된 이후에도 저는 제 온전한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자식 같던 제 첫 책은 상당한 양이 판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판을 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신인 작가이기에 당해야 할 고된 억울한 일도 겪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꿈을 가진 자의 소망은 누룩처럼 번져가죠. 누룩은 밀가루의 거침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가루 속을 타고 들어가 맛있는 빵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주변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죠. 또 우리는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능력을 알아도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아는 이야기야 라고
말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 꿈의 씨앗을 한번 뿌려보면 어떨까요? 물론 봄에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잘 자란 열매를 딸 수 있는 멋진 수확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10년이 넘어서니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인생의 혼란 가운데 독서를 만났고 또 책을 만났고 좋은 책이 가져다주는 위대하고 멋진 힘을 경험하고 나니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 어린이들에게 꿈과 지혜, 희망이라는 것을 책 속에서 찾고 영양제를 듬뿍 주어 심어주고 싶다는 것이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도 어린이 작가 교실을 통해 다양한 어린이들과 함께 책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신이 직접 만든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해보는 수업인데요. 스스로 계획하고 책 한 권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가진 잠재력과 해석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주고 성장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책과의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도 잃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동심이라고 합니다. 동심을 잃으면 유머가 사라지고 주변인과도 소통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동화 작가가 되고 나서 아이의 마음을 더 잘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기에 아이의 입장에서 더 소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이와 함께 제가 만든 책을 함께 읽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해가며 공감대를 형성할 때, 그렇게 풍성한 대화를 할 때 내가 동화 작가 되기를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엄마를 통해 아이는 책의 가치를 알아주죠.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 작가의 고된 노력을 옆에서 고스란히 다 지켜봐 왔으니까요. 글쓰기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나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있었던 나의 일상, 기분과 감정, 감사했던 일들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좋은 책 많이 읽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책도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대 철학자인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려워서 시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오늘 강연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겨자씨의 꿈처럼 주변을 생동감 있게 변화시키는 누룩처럼 긍정과 기적의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